안녕하십니까 예비 경찰관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 단기 김폴카 라이브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원 실장 정여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라이브 토크쇼는 경단기 사이트, 김폴카 사이트 두 군데서 동시 라이브로 송출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경단기와 김폴카가 하나로 통합하여 더 강력한 경찰단기 김폴카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을 이제 한자리에서 제가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들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폴카 쪽 교수님들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김폴카 교수님들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줄에 계신 김준근 교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들리는 소리가 과목별로 좀 어려운 과목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노력한 대가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다 어려우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자기 점수를 잘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수고하셨으니까 오늘만큼은 좀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형사법을 담당하는 김준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병호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폴카 경찰단기 김폴카에서 형사법 강의하고 있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우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 이제 결국은 멘탈 누가 잘 잡고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멘탈 관리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극복해내지 않았을까.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하지. 멘탈 잘 잡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은영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폴카에서 헌법 강의하는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시험 볼 때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떨리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시험 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헌법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평이했다는 평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유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정말 조금 좀 시원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어쨌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조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하고 범죄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조 박사입니다. 일단 시험 준비하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그게 시험이고 그게 또 삶입니다. 삶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혹여라도입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입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서 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시훈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학 이시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아침에 날씨가 진짜 덥더라고요. 저도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지고 지금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역시 예상한 거하고 같이 경찰학이 좀 관건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 친구들이 연락 주는데 점수가 좀 가지각색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총평은 이따가 하겠지만 그래도 경찰학 점수가 70점대 중반 정도면 남자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70점 후반대 80점대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몇 점이 커트라인인가,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72.5에서 75,
그리고 여자분들은 77.5에서 80,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한 점수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자세한 총평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경단기 교수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봉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형사법 가리키는 김승모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혜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효준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축제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시험지는 일단 찢어 버리시고, 총평 이따가 가볍게 들으시고, 오늘은 술 한잔 하시고요. 예, 이따가 총평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기 어려웠어요. 예, 그만큼 점수가 낮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따 총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부영인 교수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입니다. 저 경찰학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할게 이제는요. 섰으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의 뜻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학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점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등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학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푹 주무세요.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쉬기도 해야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우혁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 강의하는 윤우혁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수님 소개를 드릴 때 이제 김폴카 교수님, 경단기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는 경찰단기 김폴카 교수님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강의를 모두 선택해서 수강 가능한 학원, 인강 프로그램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형사법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중근 교수님께 이번 시험 총평과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우리 복태처럼.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늘상 말씀드린 대로 판례는 판례, 이론이면 이론 이걸 정확히 알아서 그 판례도 이유를 좀 바꾸는 문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많이 물었고 실력이 좀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잘 쳤지만 각 학원에서 실제 형사법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짜잔한 문제에서 아마 몇 문제를 놓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답은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CCTV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는 CCTV가 있고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있는데 어떤 걸 가려야 내가 방어를 했는 것이 정당할까? 당연히 나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추고 있는 거를 이제 방어했을 때는 정당히로 인정되고 이미 멈춰져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훼손하면 오히려 손괴가 되겠죠. 그걸 이제 작동 중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판례는 전부 다 있는데 그 중에 작동 중인 것만 따로 떼서 이제 정당히가 되는데 안 된 것처럼 이제 했으니까 그걸 틀린 거. 요 최신 판례죠. 이것도 이건 뭐 최신 판례라기보다도 이미 꽤 됐죠. 저는 1년 이상 된 건 최신 판례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3개년 판례 정리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판례인데도 그걸 몰랐으면 안 될 테고 또 하나 장난친 거는 8번 부작위범인데 이 부작위범에서 이게 자기냐 부작위냐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 부작위를 자기가 우선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기 부작위 2개 다 있는데 8번에서 3번 지문이 답인데 그걸 자기인데 부작위로 다 글자 하나 더 써서 뭐 틀리게 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국어적으로 이게 잘 안 되면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고요. 죄수로는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냈고 최신 판례는 하나 들어갔지만 1번이 뭐
동시에라는 말을 줌으로써 굉장히 쉽게 빨리 상상적 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형벌로는 난이도를 높인다고 높였지만 특공 관유의 미략을 답으로 했죠. 이 판례 특공 관유의 미략 기억나죠? 징벌적 제재. 근데 그게 3번에 보면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득 박탈 목적이 하는 게 아니고 징벌은 형벌을 그러니까 네 나빠라고 하는 부분에서 형벌을 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난이도를 높인 지문들도 출제가 됐고, 조금 좀 국어적으로 너무 어렵진 않지만 당황스러운 게 19번인데 19번은 답은 4번에 너무나 많이 썼던 거예요.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경가법으로 못 가는 그게 정답인데 1번이 잘못 읽으면 강도죄는 원래 재물이익 둘 다 되잖아요. 근데 재물이익 둘 다 된다를 낸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이 뭐냐라는 걸 냈는데 갑자기 재물을 포함한 모든 이익을 포함한 데서 국어적으로 이거는 틀리게 해서 4번까지만 읽어줬다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1번에 거쳤기 때문에 아마 1번이 재물이익 다 되는데 왜 이게 맞는 지문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어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강론하고 수사 증거는 비교적 조금 더 평이했다 볼 수 있고, 총론에서도 1번에 2번에 뭐 군형법 같은 경우는 유추해서 나온 1번, 4번 지문 나온다고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4번 그 최신 판례를 제키고 나면 답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만 우리가 정확하게 봤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고, 제가 보기에는 뭐 통상 매번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상 점수를 체크할 때 우리 학생들 입을 통해서밖에 못 듣잖아요. 다른 외부의 학생들 입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간에는. 그래서 이게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 합격 수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해야 일반적인 카트라인이 되더라고요. 저번 시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요 정도 가야 된다 싶은데 조금 더 낮은 상태에 있는 애들도 합격하겠다 싶어서 좀 항상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법 같은 경우는 한 80 남자들은 여경은 한 85, 뭐 그 정도가 형법에서는 카트라인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과목하고 전체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다 들어보기도 하고 경단기에 자료들도 이렇게 받아서 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여경은 200에서 205 정도 전체가 나와야 되지는 않을까. 남자들은 한 18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제 견해가 아니고 쭉 선생님들 견해를 통한 종합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해설은 뭐 제가 뭐 따로 해설할 테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이번 문제를 평가하고요. 뭐 크게 우리 복태 문제 수준이어서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서 무난하게 시험을 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찰학을 먼저 푼 친구들이 경찰학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형사법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쉬운데도 수사 증거는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킹을 못했는 그런 아쉬움도 몇 명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자는 약 80점, 여자는 85점, 그리고 전체 컷은 여자는 200에서 205, 남자는 185에서 190 정도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봉 교수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옆에서 김중근 선생님이 다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사실. 그리고 또 별로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원래 이렇게 뭐 미사력을 잘 못 써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공부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험 문제도 뭐 이것저것 다 보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꼭 정확히 보시고 반복하면 어느 시험이나 다 붙습니다.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 반복하면 예, 다 되는 시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병호 교수님 총평과 난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병호입니다. 저도 이제 뭐 김중곤 교수님도 그렇고 김승봉 교수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길게 드릴 만한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의 특징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풀면서 되게 잘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이제 경찰학부터 푼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경찰학에서 멘탈이 막 바사삭 한 뒤에 형사법을 보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멘탈을 얼마나 잘 잡고 유지했느냐가 많은 성패를 좌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부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부분인데요. 최신 판례 정상화 됐습니다. 160개 지문 중에 한 15개 정도 최신 판례 나온 10% 정도 비율이죠. 지문 단위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최신 판례 어떻게 따로 공부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평소에 이로운 판례 1년 중에 계속 2주에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시험 임박해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쫄릴까 봐 안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다시 올리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쭉 따라오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신 판례 걱정 없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많이 좀 보였거든요. 그죠? 중요한 것들만 했으니까요. 뭐 총각론, 수사증거 뭐 이런 것들 뭐 특징적인 것만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뭐 총론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출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문구를 뽑고 있는 게, 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리 이해하면 특별히 더 나아가서 볼 게 많지 않은 시험으로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내겠다는 선언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시그널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그런 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외워야 될 판례 몇 개 추가하는, 그렇게 아까 뭐 김승봉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양 많이 늘리지 마시고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 같은 경우에도 정답지가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정답지가 상대적으로 좀 분명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가 많이 없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수사증거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도 역시 뭐 강론이랑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사증거도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찾고 있을 표현 형태로 안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판례 뭐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판례 관련해서 이거 뭐지?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시감이 있는데 대검 진술분석관 표현이 왜 없지? 여러분, 그게 대검 진술분석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그 법리를 일반화해서 이해해두고 두 개를 연결짓는 작업,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시고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커트가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에 나온 거니까 그 선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운동 일단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그러면서 심신 회복하는 시간 일단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총평과 이제 공부 방법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법을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김승봉 교수님 먼저 이후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기본서 잘 보시고 기출문제 잘 푸시면, 그리고 책은 시험장에서 안 주죠.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외우시고 그러면 됩니다. 제 끝입니다. 네, 항상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준근 교수님께 이유 공부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스 문제의 개수를 안 넣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 없이 그냥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 기본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기본서를 차분히 보고 우리가 판례를 요즘에는 조금 많이 넣어놨잖아요. 이유도 넣어놓고 그거를 좀 천천히 읽어주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서 내가 자꾸 체화를 해놔야지 그게 막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문제가 보는 시각이 좀 더 눈이 터지면 아 이런 걸 이렇게 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소설책 읽듯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형법을 좀 공부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문제 나오더라도 잘 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김성모 선생님도 기본서를 강조하셨지만 항상 그래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조금 차분하게 기본서 중심으로 형사법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은 뭐 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고득점으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때 그때 말씀 따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서를 좀 책 읽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형사법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몇 개 질문 던져보겠는데, 먼저, 박병호 교수님 최판은 어디 있나요? 했는데, 뭐, 폴카칩에서도 가끔 제가 보기도 했는데, 최신 판례 교수님 그 어디 있는지 한번 좀 학생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신 판례 얘기만 하고 어디 있는지를 말을 안 했나요? 네. 최신 판례 제가 올리고 있는 게 여러 개 컨텐츠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텍스트 형태의 최신 판례 얘기는 우리 원장님 카페에 제가 이로운 판례라는 코너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있어요. 뭐 연재를 할 것도 없죠. 이제 뭐 판례를 이제 제가 분석해서 올리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 내용인데, 왜 2주냐? 2주마다 대법원 판례 공보가 하나씩 나와요. 대법원에서 생각했을 때 이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숙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공보마다 한 개씩 뭐 이렇게 두 개씩 뭐 중요한 판례들 뽑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만 텍스트로만 얘기하면 좀 또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폴카칩 컨텐츠로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우리 학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판례 형태예요. 똑같은 판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인스타에 이 웹툰 형태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냥 최신 판례라고 너무 막 공부하듯이 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냥 만화 보듯이 이렇게 하나씩 자기 전에 좀 보듯이 이렇게 젖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세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최신 판례의 맛에 좀 젖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내년 1차 형사법 난이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이게 이제 시험이 예전부터 그게 뭐 법칙은 아닌데 경찰행정과 특채가 있는 경채죠. 지금 경력 채용인데 그게 2차 시험이 항상 있었어요. 걔들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영어를 걔들은 안 했거든요. 영어 국사를. 그래서 예전부터 2차 시험에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게 문제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걔들은 영어 국사를 안 하고 형사법이나 법 과목을 열심히 해서 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채용이니까. 그래서 2차 시험에 항상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2차 시험에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다음 1차 시험은 이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경찰청에서는. 그래서 이 과목은 조금 더 어려웠어. 그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 조절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완전 낮아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수준을 낮게 낮추면 수준이 낮은 애들이 구분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법적 지식이나 뭐 경찰학이나 헌법이나 이런 과목들의 수준이 좀 너무 낮아지면 나중에 지금 일 처리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너무 현격히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없고 조금은 조절돼서 나오긴 해요. 이번에 경찰학이 뭐 아까 선생님들 말도 학생 말도 그렇고 어려웠다, 막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면 그걸 좀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조정은 들어가요. 형사법도 그랬잖아요. 22년도인가 그때 뭐 엄청나게 어려워서 막 어떤 학원 강사님이 찾아가서 뭐 난리하고 저도 회의를 하고 경찰청 그 교육정책과장님하고 회의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조절될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거저먹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국사를 빠진 상태에서 실제 법과목만 가지고 하는 이 공부량이 사실 영어 국사 합쳤을 때도 많이 했거든요. 수험생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지금 이 과목 공부가 어렵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달라라는 요구다 이렇게 보고 너무 쉬워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지진 않고 지금 난이도 정도에서 출제되실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봉 교수님도 그렇고 김종훈 교수님도 그렇고 기본서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학생분이 기본서 최신 거 구매해야 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해 줬어요. 김승봉 교수님 제일 말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네 기본서를 새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법학 과목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기본서는 뭐 새 거 살 필요 없고 기출문제집은 새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문제를 해야 되니까 뭐 그게 아깝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서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네, 김용훈 교수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책의 이제 성격이나 힘을 주는 게 좀 다른데 저하고 이제 박병호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책은 최신 판례까지 막 계속 업데이트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계속 업데이트된 책이라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언제 책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수업에 듣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불편한데 그게 최신 판례집으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이제 어느 정도면 좀 부담스러우냐면 1년 정도 책을 산 지가 한 1년 정도 되면 아마 새로 리커버리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을 새로 구매하는 게 수업 듣기는 더 좋을 것 같고 그 이내는 추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 하시면 책을 새로 바꾸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록을 해보시고 추록이 힘들 정도가 되시면 새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형사법 총평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뭐 교수님들 카페나 학원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헌법 총평과 난이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저쪽 좌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수님 먼저 헌법 총평 및 난이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법 강의하는 이은영입니다. 이제 시험 막 끝나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보는데 간부 헌법 풀어보고 또 얼마 전 간부 있었고 우리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확실히 조금 저는 고민했던 지문은 딱 2문제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정답이 좀 쉬웠어요. 쉬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중정도 되고 난이도 상문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공무단인권 15번 개수형으로 나왔고 니은 판례가 농협조업장 90일 전에 퇴직하고 출마해라 라는 것인데 그게 91년도 판례인데 위헌 판례입니다. 근데 그 결론을 모르셔서
기억 지문 맞게 보고 니은도 맞아서 정답을 2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니은 지문이 틀린 지문이어서 저도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헌정사 4번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6번도 좀 고민했다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7번이 또 개수형이었죠. 교육받을 권리는 원래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는데 개수형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니은 같은 거 전적으로 뭐 이런 말들 절대적으로 이런 말들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조금 센스 있게 찾으셨다면 그 문제도 맞히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1개에서 2개가 압도적으로 많고 3개, 4개까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컷은 한 그 정도 4개 아니면 합격하는 데는 가능하나 시험을 잘 본 분들은 1개에서 2개가 많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봤더니 4번에 그 헌정사 사상의 자유,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헌법에 명문으로 있나요? 헌법에는 명문으로 사상의 자유가 없죠. 양심의 자유가 재헌헌법에 들어갔고 양심의 자유 안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해석론이 있고 견해대립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헌법의 9차의 명문으로 들어간 것은 이렇게 중요한 기본권이 9차에 들어갔으면 어때요? 있었을까? 우리가 안 배웠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9차 기본권은 조금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4번도 무난하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시험에 대한 총평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우혁 교수님, 네, 총평과 난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항상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1차 때보다는 한 문제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1차 때 잘 본 사람 2번 시험 못 본 사람도 있고요. 1차 때 못 본 사람 2번 시험 잘 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카페 보니까 만점 받았다는 학생들도 있고 뭐 한두 개 틀린 게 대세 같아요. 근데 합격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과목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헌법만 갖고 몇 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서너 개 정도면은 다른 과목을 무난하게 봤다는 가정하에서 합격하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신 판례 많이 나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했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도 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상의 자유 헌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문조차 없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외에도 물론 조금 생소한 지문이 있었어요.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답 찾는 데는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만점이 나오죠. 만점 받은 학생들이 있더라니까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나 만점 못 받아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 만점 받은 학생도 꽤 많고 못 본 사람도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해설은 좀 이따가 따로 인강으로 올릴 겁니다. 지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무난했습니다. 무난한데 한 문제 정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난했고, 네,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유진 교수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에 말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예,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좀 이따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기다리고 있을 우리 빌런 경찰학에 비하면 매우 무난했기 때문에 뭐 어떤 학생도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남경은 뭐 4-5개 정도로도 충분히 선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2-3개 정도 여경은 2-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박스 문제가 조금 이제 생소한 거 몇 개, 좀 오래된 판례 조금 나온 것들 있었고, 다만 이제 조금 단순히 지문을 이제 기출 지문을 이제 외워가지고 풀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른데, 뭐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풀어주면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기본에 충실하게 나오고 최신 판례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다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찰 간부 시험을 보면 한번 풀어보면서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잘 찍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빨리 세이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 문제 좀 까다롭게 느껴졌겠지만 대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찰학을 먼저 풀고 푼 학생들이 이제 멘붕 때문에 한두 개 더 틀렸을 수 있을 것 같고 강사 입장에서는 쉽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또 적절한 것은 이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은 적절한 것이니까 답을 또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사람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뉴 우진스, 네, 화이팅 뭐 이런 거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후 시험 보는 학생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네, 이유진 교수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헌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똑같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마다 이제 조금 이 사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고 끝까지 잘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신 판례 정리가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헌법 공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 그 다음에 경찰학, 헌법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헌법을 50점 맞더라도 다른 과목 특히나 이제 배점이 2배나 있는 이런 과목을 망치게 되면 뭐 중경에 갈 수 없겠죠.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 과목을 경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 그리고 끝까지 최신 판례 정리하는 거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아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수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걸 틀린 게 제일 억울하실 겁니다. 지금 집에 가서 뭐 또 다시 채점을 해보시면 자다가 이불킥할 만한 이런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기본적인 내용 또 판례 내용을 많이 좀 정리해 두시고 좀 비슷한 판례들 정확하게 좀 알아두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소하고 이상한 거 하나 맞추려고 쉽게 맞출 수 있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들이 못 맞추는 거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윤우혁 교수님. 네, 지금 잘생겼다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 공부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뇌의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뭐 잘생긴 놈은 잘생겼다 소리 안 해요. 잘 못생겼으니까 맨날 이제 존잘이다 그러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하튼 존잘입니다.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은 결국 공부 못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기출의 중요성. 근데 이제 정확도예요, 정확도. 100개를 대충 아는 사람은 합격 못 해요. 근데 50개를 정확하게 하면 붙습니다. 50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인데요. 그 소송 구조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우리 시험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라 그랬죠. 근데 그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는 것도 똑같은데 지금 질문 올라오는 거 보니까 큐티 우역 고맙습니다. 시험 잘 봤죠? 네. 당연히 합격했을 거야,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와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난이도가 어떨지 나올지 내가 알면은 여기 안 있어요. 저기 자리 깔고 앉으면 떼돈 버는 거죠. 난이도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자, 당장 이번 시험에 컷이 저번보다 확 내려갈 겁니다. 왜? 경찰학이 아주 극강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번 시험은 저번보다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죠. 극단적으로 정말 문제 쉽게 나왔어요. 평균 95점 받고 떨어집니다. 근데 극강으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45점 받고 수석되는 거야, 수석. 그러니까 제발 난이도에 대한 고민하지 마세요. 난이도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오픈북 테스트를 했다고 점수가 더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걸? 문제 찾다가 시간 놓쳐갖고 문제를 못 푼다고. 그렇죠?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못 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도를 내야 돼. 기출 정확도를.
그러니까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강조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기출이 그냥 풀면 되는 게 아니고 왜 만든지 왜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관련 논점이 뭔지 어디를 손댈지 그런 거 이제 수업 중에 다 해주잖아요. 그거 알면 붙는 거지 뭐. 다음 시험도 똑같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아마 나는 경찰학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난 기출 이상은 안 했을 거야. 왜? 어차피 모를 거니까. 어차피 100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컷이 100점 아니죠. 그러면 정확도 올리려고 노력하세요. 가끔 보면 100점 받아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컷은 100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확도만 올리면 되고, 자,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공부하고 최신 판례 추가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헌법이 거의 비주얼 담당인 것 같아요. 또 이은영 교수님 예쁘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은영 교수님 앞으로의 공부법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예쁘다고 채팅방에 올리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사라이님, 장현우님 몇 분, 감사하고 제가 따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제 이제 헌법을 어떻게 이제 출제하는지 출제 경향을 좀 아는 게 필요하고, 일단은 뭐 판례의 결론이죠. 위헌 합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헌은 위헌인데 위헌이 되는 이유. 무슨 원칙 위반이냐. 영장주의 위반이냐, 적법 절차 위반이냐, 이런 거 포인트 되는 거, 모든 판례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위헌이 이유가 되는 거, 또 위헌 판결인데 합헌 쟁점, 특히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출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위헌인 이유, 무슨 원칙 위반인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 부분이죠. 이번 시험에서도 제한되는 기본권이 정답을 가르는 지문은 아니었지만 이 기본권이 제한하냐 아니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판례였는데 자꾸 다른 판례, 혼인에 관한 가족생활기본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쓱 보고 이거 말 되는데 라고 하면 또 오답을 낼 수 있겠죠. 맞는 지문으로 고를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OX라든지 개수형으로 나왔다면 또 여러분들이 틀렸을 건데, 이번에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바꿔서 출제가 된 게 제가 한 두세 개 봤었는데 그것이 때문에 틀리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도 앞으로는 좀 신경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사고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문제 푸는 센스라고도 하고 국어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임신 32주 성별 고지 금지 그 지문이 나왔었죠. 그것을 고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헌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지 합헌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그 남북 대북전단 금지법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지 합헌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 국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기출로 대비가 안 되는 영역이죠.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혹은 판례를 읽으면서 그런 국어력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지 합헌이라고 말하는 건지를 사고해야만 기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간부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제가 틀렸고, 이번 시험도 15번을 야 이거 나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고민해서 정답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빠르게 풀었으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문제는 함정을 파고 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문제는 두 문제 정도. 그래서 한 세 문제, 어떤 시험이든 세 문제 안에 들면 헌법은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42.5점 혹은 45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헌법은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처럼 경찰학이나 형사법이 특히 어려웠을 때 헌법을 40점 맞은 친구와 47.5점 맞은 친구는 7.5점 때문에 세 문제죠.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과목,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이 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리거나 만점 맞은 친구들은 설사 경찰학이 혹은 형사법이 조금 낮더라도 헌법 때문이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경찰학 같은 것은 이번 시험 봤지만 대비가 좀 어렵지만 헌법은 얼마든지 47.5점, 50점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갖고 헌법 20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대비를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 질문들을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헌법이 좀 무난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들이 많이 안 나와서, 특별히, 지금 모든 관심 경찰학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학생분들에게 뭐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 계실까요? 경찰이 되실 분들이 말이 과하네요. 너무 차은우다, 카즈하다. 네. 르세라핌 팬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요. 많이 왜곡돼 있다. 뭐 이런 것들 개소리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헌법 총평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찰학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핫 이슈, 경찰학 총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학 교수님들 모두 나와주셨는데요. 자, 그럼 처음 이제 강혜준 교수님부터 총평 및 난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준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그 세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경찰학이 이번에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2차 때 어려웠는데 그때 어려운 거는 사례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령을 기존에 가지고 사례형으로 내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번에 어려운 거는 안 본 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적으로 이번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간부를 치렀죠. 제 생각에는 경간부 정도급으로 좀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게 경간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면서 하나 정도를 모르게 내서, 근데 이번에 이 채용은 아예 그냥 뭐 3번 문제, 4번 문제, 아니 그냥 손을 못 대게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더럽습니다, 이번 문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점수 자체가 예를 들면 70이다 그러면 좌절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80, 90이 나오다가 내 점수가 70이면 좌절스러우실 텐데, 제가 볼 땐 70이면은 지금 좋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점이면 상위권이에요. 제가 지금 제 카페에서도 표본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70 넘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점수가 70이다 그러면 잘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난이도라고 하죠. 이제 등수. 그래서 등수는 70 넘으시면 그래도 상위권이니까 오히려 이제 막 좌절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네, 감사합니다. 안본거에서 나온 더러웠던 시험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어서 김현조 교수님, 네, 총평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조입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는데 우리는 충분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다음 숫자 같은 거죠. 시잘데없는 두 문자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 숫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수님들 항상 개념을 중시한다 그랬죠. 개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묻는다 그랬습니까? 풀어서 묻는다 그랬죠. 풀어서.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냉소주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냉소주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문 자체를 읽고 보면 당연히 냉소주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교수들은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아마 제일 당황했던 문제가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런 것들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내는 거고, 그러니까 특성이나 성격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그냥 읽어보면 상식선에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게 저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경찰학 교재를 만들 때 저는 대학 교재만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지금 원광대에 계시는 한상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책을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경찰행정의 특성이 들어있었어.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고 교재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 그걸 뺐었는데, 그게 제일 지금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최근의 문제들이 계속 어렵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기 없는 두 문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개념 있죠. 개념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죠. 우리 경찰학은 교재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법령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자료에서 앞으로 대학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수업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서 다음 시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넓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시훈 교수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학 이시훈입니다. 일단은 앞에 교수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학이 가장 어려웠고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조금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문제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3번은 제가 조사하고 평가 단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그대로 나왔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4번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뒤에서도 보시면 몇 문제 정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속어법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경감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난이도가 떨어진다? 그렇게는 못 볼 것 같아요. 경감부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박스로 계속 조져버리는 시험이라 그 시험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경컷은 77.5에서 80 정도 잡고 있고 저한테 지금 연락 주고 있는 친구들도 성적 좋은 친구들은 보통 77.5 이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경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못 친 친구들은 한없이 못 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합격권이다 이런 친구들은 70 이상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형사법이나 헌법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줬다면 60점대 이르러도 합격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에서 방어를 못 해줬다면 60점대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요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3개년 기출특강 하면서 그때 정보주도 경찰활동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무종합하고 경감부하고 우리 시험하고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엽적이다. 그래서 스스로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양 줄여주는 건 선생님들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양 줄여주는 건 저희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령 부려서 그렇게 두 문자만 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봐서 알겠지만 개정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요한 내용들은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됐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최신 판례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정법령 특강 했던 내용에서 개정법령 지금 문제가 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도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공부 방법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병인 교수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병입니다. 경찰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험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무당 뽑는 것도 아니고 찍기 잘하는 사람이 붙는 거야. 제 이 문제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요. 출제위원들 딱 모아놓고 내가 낼 테니까 네가 한번 맞춰봐 이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처음 보는 것도 많이 나왔고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범위가.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70 미만이 나왔다 좌절하지 마세요. 70 이상 맞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맞던 모의고사에서 그 한 20점 25점씩 다 빠져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90 맞는 학생들이요 90 맞는 학생이 어느 학원 가서 다 90 맞고 와. 이번 시험에서 67.5점 맞고 왔습니다. 경찰학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건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뭘 바꿔서 어떻게 하게 해요? 이 지엽적인 걸 다 하게 해요? 경찰만 공부하나? 나머지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가르쳐 드리는 건 보통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자기 점수가 안 나왔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 못했습니다. 다. 잘 본 인간이 없습니다.
잘 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평상시에 덕을 쌓은 사람들은요, 찍은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좌절은 금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걱정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걸 뭐하라고 걱정합니까?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학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건 앞으로 걱정하시고요.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당이야? 내가 점집도 아니고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요. 이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확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오늘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후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김현조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몇 개를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이시훈 교수님도 3번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에크하고 스펠만에 관한 문제 해결 과정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항상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과정 평가를 하고 과정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처럼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고 이런 문제 욕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최근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라 했습니까? 피해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일찍입니까? 조문에 들어갔겠습니까? 늦게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전체적인 제가 트렌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법조문도 그냥 느닷없이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조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흘려듣지 않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3번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했던 지역사회 경찰활동 있죠. 이거 아마 제가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증거 기반입니까? 우리 경찰활동도 시험 문제 한번 준 적이 있고 수업 시간에 강조는 좀 드렸지 문제를 준 적이 있고 그다음 정보주도 경찰활동도 우리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경감부 기출 되기 전에 우리 수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미국 이론들 많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처럼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17번 문제 법령공포법이죠. 우리 특강에 했었습니다. 특강에. 물론 정답 지문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특강 때 우리 다른 시험 문제에서 법령공포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좀 보자고. 오늘 집에 가서 자료를 보면 조문까지 제가 해설에 달아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론적인 문제들 많은데 그런 것들도 나오고 또 우리 정책 결정 모양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순경이 거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아까 이시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 모양 분명히 우리 순경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경찰학은 후반 학문입니다. 후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 다 포함시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과학들 여러분들 지식들을 좀 키워서 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34번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췄겠죠. 이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을 바꾼다 몇 번 이야기했고 이건 특별히 이야기를 했었죠. 3일 7일인데 그중에 7일이었습니까? 기산점 바꿔낼 거라 했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어떤 신께서 찍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할 때 법령을 출제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암기를 해서 특히 경찰학 과목을 암기를 해서 합격한 것을 무조건 배제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였죠. 숫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합격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은 수업 시간이니까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잠깐까지 말씀을 드리면 9월에 교재가 새로 나오는데 구매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우리 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내용이 좀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또 하나 듣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교재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 교재 또 바뀝니다. 또 바뀌죠. 또 바뀌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록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미 추록되어 있는 걸 또 추록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교재는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령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추가 자료를 제가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실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냐 이거는 이미 이시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다? 저희 둘이 만든 교재 있죠? 그 교재는 이미 실무정학 관련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그 수업을 열심히 따라주면 될 것 같고 오답풀이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올라왔는데 오답풀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음에 꼭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범죄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학 지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범죄학은 이론적인 문제죠.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낯선 이론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범죄학도 있습니까? 미국에서 발달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들의 이론이라든지 그다음 또 여러 가지 피해자 분류 같은 게 좀 낯선 경우가 있는데 아마 범죄학 경우에는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틀리면 안정권이 될 테고 한 5, 6문제까지도 경쟁력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특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범죄학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학보다는 뭐 당연히 경찰이겠죠. 경찰 가지고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범죄학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셔가지고 네, 예,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어서 강혜준 교수님 이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방법이랑 그리고 교수님 질문이 이번 시험 때문에 필기 노트도 경향이 조금 바뀔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왔거든요. 예,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경찰학을 제가 지금 20년 동안 접하고 있고 학자의 길과 이 실제 수험 공부를 해본 길을 다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노량진에. 그래서 이제 그 경찰 간부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도 직접 붙어본 강사가 이제 제가 유일하고요. 근데 이제 그 경계라고 한다면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지금 경찰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험 공부도 해보고 있지만 간부는 저도 직접 붙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부는 5지문 중에 4개를 줘요. 박스로 했기 때문에 하나 지문을 생소한 걸 넣어서 그게 사지선다로 나온다면 다 맞춥니다. 근데 박스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고 채용시험은 이번에 박스가 지금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시험은 나머지 사지선다로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풀 수 있게 주는 게 채용시험이에요. 범위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 유형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 시험이 끝나면은 적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한 이유가 3번은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이거. 과정, 형성, 효과 이런 거를 다 할 거면 이거 제 필기 노트에 있어요. 필기 노트에 있는데 이거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4번 특수성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도 없고요. 5번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제 필기 노트에도 있고. 그러나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늦게 생겼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뭐 강사분들이야 쉽지만. 그리고 저기 넘어가 가지고 13번 기억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어쩌고 나오는데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내용하고 이게 지금 뭔지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뒤에 내용이 문제지향인지 뭔지 애매하게 넣어놨어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3번의 기억을 보시면서 이웃지향인지 전략지향인지 문제지향인지를 딱 답을 골라보세요.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17번에 1번을 보면 여기에 법률, 대통령 총리랑 불령,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거 경찰학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못 풀 거예요. 헌법에는 요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책을 보시더라도 17번의 1번 지문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기출에도 이대로 있습니다. 기출에도. 근데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헌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맞춥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18번.
18번에 4번 판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행정절차법은 많이 봤겠죠. 행정절차법은. 근데 20번에 아는 지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몰라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를 풀 때는 상대적으로 가셔야 돼요. 상대적인 접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문제를 맞췄냐가 아니라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간부랑 이런 거 해봤지만 내가 60 나와도 상대방이 57.5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수험 공부는 여러분이 전략을 그렇게 짜셔야 돼요. 수험 공부를 할 때 다 맞춰야겠다 생각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있는 거를 기본서나 필기노트나 요약서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절대 못 고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인 접근으로 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접근. 상대적인 접근이 뭐냐면 옆 사람보다 하나 더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옆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보다 하나 더 보면 그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뭔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딱 한정지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옆 사람보다 하나 더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틀이에요. 틀. 큰 목차를 잡고 그 안에 계속 채워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험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이번 2차 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기출로 한정지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출 안 보면 뭐 보냐는 거야. 근데 기출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은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옆 사람보다 하나 더 보자.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보라고. 그래서 옆 사람보다 무조건 하나 더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그 범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좀 틀린 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한 거 있죠. 정확히 10개가 되거든요. 다 틀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75점. 75점이면 이번에 고득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하나 더 맞춘다. 그 전략을 취하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별표 치고 다 틀리세요. 그러면 10개 틀리면 정확히 75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재를 좀 말씀드리면 변함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4개 빼고 필기노트에 다 있어요. 다만 강조를 안 했다는 거. 예를 들면 집중무기고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냥 문제 재미로. 33번에 리을. 집중무기고라는 거를 안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탄약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무기를 보관하는 곳이 집중무기고고 탄약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절대. 제 필기노트에도 요 문장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 필기노트를 꼼꼼하게 단어까지 체크하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목차 세워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단어를 꼼꼼하게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릴 거는 그냥 틀리면 되고요. 그리고 맞출 거에서 이런 거에서 안 틀리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필기노트나 이런 부분도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이 2달 사이에 뭐 한 10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 카페에다가 다 반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꼼꼼하게 공부해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병인 교수님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일 궁금하죠. 네, 제가 이 노량진에서 강의한 지 올해가 이제 21년째예요. 되게 길죠? 네, 되게 깁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험 문제 몇 개 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봤죠? 별 희한한 문제 다 봤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런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하면은 자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지엽적인 거 보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범위 넓히지 마세요. 강효준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경찰학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2007년도 8년도 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은 말할 수 없지만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다가. 왜냐면 그때 별 희한한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합니다. 이것만 다 보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 많은 걸. 예, 거의 뭐 다 풀어놓으면 3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핵심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서 가장 기본 되는 건 뭐냐?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용어, 특징, 문장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잡다한 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로다가 이렇게 커버해 주면 돼요. 뭐 아까 봤던 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 이거보다 더 황당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차 개정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가르칠 때 1차부터 9차까지 이렇게 개정된 게 특징이다, 이거 다 했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게 또 나오면 어떡하지? 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잡고 가세요. 자, 2022년도 2차 채용 시험 더럽게 어려웠죠? 그 다음 시험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쉬웠죠? 개나 소나 90 다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그때만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부하냐? 뭘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요. 그러면 시험 조질 거 아닙니까? 다음 시험에 시험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 경찰학은 만점 못 받습니다. 경찰학에서 만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목 올릴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보자. 그거 어떻게 다 해요? 미쳤습니까?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점수가 거지같이 나왔으니까 뭔가 좀 바꿔가지고서 색다르게 좀 많이 해보자. 그럼 성적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잡고 가세요. 기본은 항상 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목차 잡는 겁니다. 1단계 흐름이에요. 큰 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끼워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나가는 것들 틀려도 돼요. 그런 거. 뭐 100점 맞아야 합격하나? 요번 주 같은 경우엔 경찰학 70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요번은요. 경찰학 70만 맞아도.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기본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이건 요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요거 하고. 자, 외국 경찰 파트 요번에 나왔습니다. 외국 경찰 파트 나왔죠? 비교 경찰이라고도 하는 거 이거요. 나왔어요. 다음번에는요. 그럼 요번에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더 희한하게 낼 것인가? 희한하게 못 냅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부를 이상하게 괴상망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서 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시고 기출문제 충실히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색다른 것들은 문제풀이 때 이렇게 추가해가지고서 보시는 게 아마 합격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겁니다.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하는 지름길이요. 고득점을 맞으려면 뭐 경찰직 5년씩 공부하실래요? 3년? 그것도 길죠? 12개월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면 8개월도 좋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저거 다 하면 12개월 넘어갑니다. 이거저거 다 하면요. 그러니까 중심 잡고 가시고 요번 시험이 너무 지랄 맞다 그래가지고 다음 시험도 지랄 맞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지랄 맞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기본 충실하게 중심 잡고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훈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 교수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좀 지엽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문제들 좀 어려운 것들 다 살펴봤는데 사실 뭐 3번이나 5번 이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하는 것들이라서 뭐 3번은 그렇다 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거 왜 2에 2로 돼 있게 하면서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관련한 정보가 예전에 치안 정보로 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다 맞춰줬던 것 같고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 뭐 17번, 18번 이런 것들은 범위가 너무 지엽적이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법 특강을 따로 듣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24번에 2번 지문이 이게 오류가 아니냐, 틀린 지문 같다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연임과 중임 요 차이를 제가 충분히 설명하죠. 중임이 안 된다. 그러면 연임? 당연히 안 되지. 그렇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제 오류가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친구들은 기본 강의가 조금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 아까 33번의 리을 문제도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무기고하고 탄약고 분리돼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기산점이죠. 그렇죠? 기산점이 또 예상한 대로 바꿔져서 나왔고 35번이 제가 조금 놀랐어요. 이것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범죄처벌법에 있는 이 내용들을 구성 요건을 전부 다 공부하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구성 요건을 앞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물론 이것도 제가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지엽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하고 이런 이론 강의들 같은 거 조금 충실하게 했다면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점수들은 충분히 맞아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공부할 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장수생 특 문제만 품 지가 할 줄 아는 것만 함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요령 부리지 말고 기본서 위주로 좀 꼼꼼한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공부 기간이 조금 오래된 친구들은 제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이런 것도 좀 성실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간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강의하고 마무리 강의만 계속 듣다 보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알았죠?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현조 교수님께서 아까 그 기본서 개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본서는 어떤 식으로 개편되는지 제가 PDF 파일 몇 개만 해서 카페하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록으로 그냥 공부를 하실지 아니면 개편된 이 교재로 공부하실지 그거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추록으로 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지만 사실 경찰학은 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정되는 양 때문에 사실 추록 가지고는 조금 너저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너저분한 게 싫다 그런 분들은 새 책 사서 보면 되고 너저분해도 나는 그래도 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냥 추록으로 할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카페에 업로드 해드리는 추록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이 짧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공부할 친구들도 있겠지만 길게는 몇 년 뭐 많게는 5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까 시험 끝나고 한 3년 정도 공부했던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울길래 저도 좀 울컥했어요. 저도 통화하다가 갑자기 울 뻔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걸어왔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니까 시험을 한번 치르면 어쨌든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쓴맛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절치부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본 친구들은 축하드리고 아까 저한테 이번에 총점이 210이에요 하고 왔던 우리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으니까 절대로 부상 당하지 않도록 운동 무리하지 말고 면접할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사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 한 3명 정도가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을 줬는데 혹시 이번에 중복 정답은 없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들 검토하시면서 중복 정답은 예,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군요. 제가 예, 24번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24번이요? 예, 질문이 강혜준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24번에 2번을 왜 질문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에 그런 게 있어요. 기출에 경찰청장은 연임할 수 없다. X. 그 기출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생분들이 그거를 푸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 보니까 경찰청장 국수본부장이 연임할 수 없다. 그런데 맞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출에 나왔던 표현, 물론 중임이 안 되면 연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틀리게 한 이유는 규정을 물어봤어요, 규정을.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서 좀 논란이 없게끔 뭐 땡땡 규정상 거기에는 표현이 중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물어봤던 게 사실 옛날 스타일인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 법령에 좀 해석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번에 그래서 법령을 딱 안 넣은 거예요. 만약에 법령을 넣었으면 이것도 논란이 돼요, 분명히. 그러나 좀 해석을 물어보는 측면이라 그래서 2번이 맞게가 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이 들어왔길래 제가 좀 답변 들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중복 정답은 이번에는 없었던 걸로 교수님들 모두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서랑 기출을 공부할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혹시 답변 주실 교수님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 네, 공병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서하고 기출하고 비중이요? 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기본서고요. 공부한 지 석 달, 넉 달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서보다는 기출 비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서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다 봐야 됩니다. 시험 앞두고서는요.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그러죠.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많이 보면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할 때 총론 공부하다가 강론 가면 총론 다 까먹죠? 그게 왜냐면 그 텀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그걸 줄이면은 일주일 전에 본 건 다 기억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본서 볼 때입니다. 다시 공부 시작한다면 9월, 10월 달까지는 기본서 볼 때고요. 11,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로 다 가서 5대5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1, 2월 달 가게 되면 다 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볼 생각.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체크하고 아는 거 체크해서 모르는 거 위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중으로 봅니까? 시기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보통 거랑 똑같죠? 옷 어떤 거 입어요? 계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기출과 기본서 보는 거는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서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기별 비중에 따라서 시기별로 비중 맞춰서 본인 학습 수준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범죄학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김현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경찰학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특사학생들이 좀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학 195인데 운동하러 가야 되는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아마 특재학생인데 총점이 195점인 것 같은데 특재는 사실은 소수청이니까 숫자를 적게 뽑기 때문에 조금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95 정도 같으면 운동하러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운동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195점 범죄학 운동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시훈 교수님 이후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들어왔는데요. 이후 커리큘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9월부터 심화반 수업 들어갈 거고 심화 끝나면 기출 그리고 파이널 60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차 대비로 새로운 인문반 개강하게 될 텐데 인문반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시작해서 인문, 기초, 기본, 심화, 그리고 기출, 그리고 파이널까지 이렇게 12개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상담 필요하거나 한 학생들은 우리 카페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줘도 좋고 아니면 우리 학원 예약 시스템 통해서 예약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혜준 교수님 커리큘럼도 궁금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예, 강혜준 교수님도 커리큘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 6개월이 남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약 강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출풀이. 근데 동시에 좀 OX를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에 없는 게 한 12개, 13개가 나왔거든요. 문제로요. 지문 말고 이제 총 40문제 중에 기출이 없는 게 한 12개, 13개 정도가 나와가지고 기출 숙지만 딱 한정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 강의 그리고 기출 하면서 이제 OX. 근데 OX가 많지가 않아요. OX가 이제 맘만 먹으면 한 200개 문제밖에 안 돼서 맘만 먹으면 쉬는 시간 10분에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추가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예상 지문이라든지 기출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방금 집중무기고랑 탄약고가 분리가 된다. 그거는 뭐 저도 강의를 하죠, 당연히. 근데 리얼 지문을 봤을 때 집중무기고 개념에서 그거를 강사가 탄약고로 한번 바꿔서 내지 않으면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강사 지금 10년 했는데요. 저도 리을 지문을 얼핏 보고는 탄약 자체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낱말 맞추기 싸움 아닙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도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폭넓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강의, 그다음 요약 강의, 그리고 기출 여기에 OX만 플러스 마지막 모의고사.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제 카페에다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재랑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수님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경찰단기 김폴카 라이브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후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교수님 카페나 학원 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김폴카에서 김중근 면접팀 면접반 모집 중에 있고요. 경단기 사이트에서 강혜준 면접팀 면접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신 분들은 면접반 먼저 빨리 등록해서 자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합격 컷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는 185에서 190, 여자는 200에서 205점 정도로 예측하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개강은 9월 2일인데요. 온라인 패스, 실강 상품 모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단기 김폴카 라이브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인사 한번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